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T도의 컷셋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T에 걸리는 것은 A와 B가 됩니다. 근데 무슨 게이트로 엮여 있다? AND 게이트. AND 게이트는 뭐다? 직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를 구분하게 되면 A는 X1과 X2를 가지고 있는데 OR 게이트,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이 된다. 자, 직렬은 어떻게 한다? 가로. 병렬은 세로로 계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T는 A와 B를 걸고 있기 때문에 A, B를 가로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 있는 X1과 X2, B에 있는 X3와 X4는 병렬로 있기 때문에 세로로 적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A와 B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3, X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첫 번째는 X1과 X3, 그 다음에 X1과 X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X1, X3. 두 번째가 X1, X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X2도 이런 식으로 X3와 계산, X4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2와 X3, 그 다음에 X2와 X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 되냐면 X1, X3, 그 다음에 X1, X4, X2, 3, X2, X4가 되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원 자체를 격리하거나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소음 자체를 격리시키거나 소음원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차폐장치나 흡음재를 사용해서도 소음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동화 설비의 교체로서는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가동 문제를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되며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새로운 공정에 대한 가동 문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면 HAJO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게 또 뭐였죠? 유인어 혹은 가이드 워드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것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의 주요 6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아닌 것 2번, 3번 제외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은이나 기억 중에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 설계를 하기 전에 시스템을 정의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정의가 2번,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가 4단계, 그 다음에 매뉴얼 및 성능 보조 자료를 작성하는 게 5단계, 시험 및 평가가 6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기계의 신뢰도는 0.99이며 지금 보게 되면 병렬이 아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일 경우에 신뢰도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신뢰도 R은 0.99 곱하기 0.99가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9801이라는 값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적 수공구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수공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수공구 사용 시 무게 균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자, 애매할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삼각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손잡이의 크기를 수공구 크기에 맞추어 설계한다. 자, 그때는 손잡이의 크기는 굳이 수공구의 크기를 맞출 필요가 없고 손의 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아닌 거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힘을 요하는 수공구의 손잡이는 직경 6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직경이 몇이 돼야 되냐면 3.2에서 5.1cm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cm가 10mm가 되고 그 다음에 1m가
10의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정밀 작업용 수공구의 손잡이는 직경을 5mm라고 했는데, 자, 이때는 0.7에서 1.3 정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일 올바른 보기는 1번이 된다. 골라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7번 문제, 단순 계산 문제네요. 종이의 반사율이 50%, 종이상 글자의 반사율이 10%일 때 글자의 대비는 얼마인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자의 대비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글자의 대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종이 반사율 분의 종이 마이너스 종이 상자의 글자가 되겠죠. 따라서 50분의 5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4에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80%가 된다.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온습도 및 기류 등 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불쾌지수라는 지표가 이용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일 때 일기예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불쾌지수가 되겠죠. 자, 시기 다음 같은 경우 건고온도와 습도온도의 단위로 오른 것은,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섭씨 온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5kcal/min일 때 1시간 작업 시 휴식 시간은 몇 분이 필요한가? 자, 이때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상한은 4kcal/min, 휴식 시간에 대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min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휴식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휴식 시간 R은 2-1.5분의 60 곱하기 2-4가 되겠죠. 자, 이때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 이 4에 대한 값은 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 소비량 5를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5-1.5분의 60 곱하기 5-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7.14 미니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때 대략적인 값인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